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능률김 3과로 돌아왔어요. 3과 제목이 Spend Smart, Save Smart 이렇게 얘기해서 똑똑하게 소비하고 똑똑하게 저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똑똑하게라고 하면 smartly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문법 상관없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쓰는 예외적인 말이에요. Spend Smartly라고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하고 저축에 관한 돈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바로 이번 시험 대비에 관련된 문법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볼 문법은 동사의 과거형과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고, 동사의 과거형, 우리가 이 세상에는 동사가 두 가지가 존재하죠.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가 존재하나요? B하고 B가 아닌 친구들, 그렇죠?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우리가 주인공에 따라서 혹은 시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동사의 형태를 바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바꾼다고는 하는데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중에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표현하는 건 현재랑 과거밖에 없어요. 미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동사들을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동사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은 대개 우리가 동사의 끝에 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드. 그래서 근데 드가 아닌 친구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불규칙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원래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영어가 처음 시작됐을 때 있죠. 영어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 동사의 변화에 관련된 규칙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모든 동사마다 과거형과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돼 있었는데 이 영어가 어느 나라 언어였습니까? 원래 영국어였죠. 그죠? 얘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엉망진창인데 이 영국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이렇게 대충 아프리카 이렇게 대충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페인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아일랜드. 그다음에 여기가 영국. 그다음 뭐 여기 뭐 독일, 프랑스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유럽이에요. 이렇게. 여기 러시아 있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얘가 옆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겁나게 받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얘네는 언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 이거였어요. 얘는 왜 언어에 규칙성이 없어? 왜 먹다라고 하는 친구의 과거는 A시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의 have는 왜 head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밖에서 들어온 애들이, 야 니네 나라 언어 배우기 너무 어려워, 지금부터 다 바꿔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행동의, 일반적인 행동의 과거형은 끝에 드라는 소리만 붙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국어에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원래 짜장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잘못된 말이었어요. 원래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이 맞았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자꾸 자장면을, 이게 올바른 말인데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라는 건 사람들끼리 한 약속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럼 그거 표준어로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거의 90%가 넘는 동사들은 이런 식으로 liked, 그 다음에 want, 그래서 wante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칙성이 있게 바뀌었는데 그러지 못한 몇 개의 동사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게 한 180가지 정도 돼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일상에서 너무 자주 써서 이 사람들이 입에 붙어버린 거야. 글씨를 쓰다 이렇게 writed가 안 돼, 이 사람들이. 왜? 너무 일상에서 자주 쓰는 거야. 왜냐, 그때는 뭐 이메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려면 글을 썼어야 됐죠. 그죠? 그래서 wrote라고 하는 말이 너무 쓴 거예요. 봐봐요. eat, 뭐 대단한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먹다, 먹었다. 이게 eated가 안 되는 거야. eated, 이게 안 돼. 왜냐면 입에 익어버려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몇 가지가 남아있는 거죠. 비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동사를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써요. 그렇죠?
우리가 비동사는 소개할 때 쓰잖아요. 나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그녀는 어떻다, 그 책상은 어떻다, 네가 말한 그 아이디어는 어떻다, 다 어떻다 어떻다 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비동사 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동사가 안 돼. am이 amed가 안 돼. r이 rd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정착하기를 실패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은 be하고 일반 동사가 있는데 이 비동사는 늘 불규칙 형태로 씁니다. 불규칙 형태로 쓰고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규칙형과 불규칙형이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입에 뭐해서? 익어서. 사람들 입에 너무 익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규칙 형태를 만들 때는 동사의 뒤에다가 드라는 소리를 붙이는 겁니다. 동사 뒤에 뭘 붙인다고요? 드라는 소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펠링을 쓸 때 이렇게 쓰죠. 그죠? 이 이는 실제 소리가 있는 친구가 아니고 묵음이 돼요. 이 소리는 이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add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드예요. 드. 그래서 모든 동사에는 다 드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쫓아가다라는 cha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묵음 이가 있으니까 d만 붙이거든요. 이걸 어떤 친구들은 chased라고 이렇게 읽게 돼요. chased. 아닙니다. 그냥 chase에다가 어떤 소리만 붙여라? 드. 그죠?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chased.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chased. 맞아요. 그 다음에 annoy. 우리가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annoy에다가 어떻게 붙이면 돼요? annoyed. 이러면 우리가 짜증나게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펠링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동사의 원래 다 발음을 알면 거기 뒤에 그냥 드드드만 붙여주면 되는 되게 쉬운 게임인 거예요. annoyed, liked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가 묵음이 아닌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T하고 D로 끝나는 우리가 단어 뒤에 왔을 때는 이 이가 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id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네모칸으로 쓴 게 이게 발음 기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T로 끝나는 단어나 D로 끝나는 단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죠? want. 얘는 want에다가 wanted 이러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렇게 된 규칙이 뭐냐면 want에다가 d를 한 번 더 발음하려면 이 T하고 D가 서로 형제 발음이거든요. 형제 발음이 뭐냐면 얘네끼리 입술 모양이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무성음, 성대가 떨리지 않는 무성음과 성대가 떨리는 유성음, 이 차이만 있는 거야. 그래서 혀를 두 번 빠르게 똑같은 자리에다가 파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끼워내줘서 빠르게 발음하기 용이하게 만든 거야. wanted. 힘들어. wanted. 훨씬 쉽죠. 그죠? 선생님 따라해볼까요? wanted. 이상하죠? 잘 안 되죠? wanted. 쉽죠? 그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뒤에만 우리가 id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붙일 때는 ed를 보통 붙이는데 e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e를 한 번 더 붙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d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난, 즉 y가 혼자 있는 친구, y가 끝에 혼자 있는 친구는 y 뒤에는요 어떤 다른 단어도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y를 i라고 하는, 우리가 y를 반모음이라고 하거든요. 반은 모음이고 반은 자음인 친구예요. 이 친구를 똑같은 소리지만 완전한 모음인 i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ed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y가 이 e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자음처럼 마치 우리가 s에다가 e를 붙이면은 우리가 세라고 합쳐지죠. 그죠? 근데 s에다가 d를 붙이면 이게 우리가 뭐 합쳐지지 않죠. 자음끼리 모음끼리는 합쳐지지 않는데 이 y는 모음 소리입니다. 소리는 모음인데요. 얘가 그 단어 속에서 하는 역할이 자음이에요. 그래서 자음이랑 모음이랑 만난 것처럼 둘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소리는 cry에다가 d만 붙여줘야 되는데 얘가
cried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cried. 그러면 여기서 드를 빼면 무슨 소리가 남아요? 얘가 남죠. 소리가. 그러면 우리가 cried가 cry라는 원래 단어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짓을 했다?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얘가 I 소리가 나거든. I.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cried.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y가 혼자 있어야 됩니다. 이 y가 만약에 ay, ey, oy, uy일 경우에는 이 y랑 다른 모음이 같이 있으면 얘네 둘은 하나로 합체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 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이중 모음. 모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럼 이중 모음의 특징은 뭐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소리가 변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소리가 변화하지 않는 게 이중 모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중 모음으로 바뀔 때에는 여기다가 ed를 붙여도 y가 e랑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플레이의 과거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일반 모음 3개는 한 번에 같이 올 수 없거든요. 영어에는 3중 모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played. 얘네 둘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소리가 변하지 않아. 항상 A라는 소리만 나는 거야. A.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펠링을 확인하실 때 아무리 어려운 단어라도 끝에 뭐가 오는지만 보면 돼요. 끝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우리가 끝에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근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뭐냐면 어떤 단어가 길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중요한 건 강세거든요. 우리가 흔히 액센트라고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요, 한국어에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은.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말 있죠. 아빠, 그 다음에 엄마, 그죠?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이걸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그냥 일자로 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요.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약간 노래 같아요. Father, Mother 이렇게 됩니다. Occur, Begin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어는 액센트, 강세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강세는 모음에만 붙습니다. 뭐에만 붙는다고요? 모음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모음에만 붙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온 모음이 혼자고 그리고 자음이 꼭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을 때 우리가 요 친구가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3가지의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음이 몇 개? 1개.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자음이 1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온 친구가 액센트가 있으면 이 친구는 우리가 얘가 대표적인 친구거든요. 지금 보면 모음이 A하고 E 있죠.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transfer가 아니라 transfer 이렇게 뒤에를 읽는 경우가 많아요. transfer. 그래서 이 친구는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transfer.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묵음 E가 R을 타고 넘어갑니다. R을 타고 넘어가서 transfer라는 원래 단어를 transferred라고 바꿔버려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어는 원래 단어의 소리에다 드만 붙여야 된다 했죠. 근데 얘가 transfer라고 하는 원래 단어가 망가졌어요?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r을 하나 더해서 방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 묵음이는 자음 두 개를 못 넘어갑니다. 자음이 두 개 있으면 높아서 멀어서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transferred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음이 하나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음이 하나이면 당연히 모음의 무조건 단어에는 다 하나씩 액센트가 있거든요. 몇몇 특이한 단어들 빼고는, 전치사 같은 애들, in 이런 애들 빼고는. 그래서 여기 액센트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붙이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읽혀요? 이거 스톱 아니고 스탑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묵음 ed 붙여버리면 이게 넘어가면서 얘가 원래 얘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발음이. 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stopped 이렇게 돼버린다고. stopped. 그러면 이게 stop에다가 들을 붙인 건지 stop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거기다 들을 붙인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stopped. 앞에 있는 친구의 소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묵음이가 못 넘어가게 하는 것, 이런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난이도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액센트가 모음이 여러 개지만 액센트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이 친구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모음이 여러 개인 경우가.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불규칙 동사죠. 그래서 불규칙 동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80개 정도 있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80에서 100개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렇게 됩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비동사는 더 쉽죠. 원래 우리가 비동사는 현재 형태일 경우에, 비동사의 현재 형태일 경우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I일 때는 am, 그리고 주인공이 복수일 때는 are, 그리고 주인공이 I를 제외한 단수일 때는 is를 쓰죠. 그리고 여기서 복수가 아닌데도 단수인데도 are를 쓰는 친구는 you가 있고요. 근데 이 you는 영어에서는 원래 복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you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 다 you라 그러거든요. 너, 들 혹은 여러분 다 you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변화를 가지는데 비동사 과거는 훨씬 단순하죠. 그죠? 주어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단수이면 was, 그죠? 복수면 w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뭘로 써보자? 동사를 뭘로 써보자? 명사로 써보자 입니다. 투부정사와 비슷하죠. 이건 이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비교하는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여기 넣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피자,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죠?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피자, 야구, 돈, 게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다 일반적인 그냥 이름들이죠.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게 꼭 이렇게 물건이나 어떤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 혼자 영화 본다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라는 행동을. 그죠? 근데 혼자 영화 본다를 여기다 그냥 넣으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혼자 영화 보다를 다를 빼고 보기 이렇게 바꿔버려요. 혹은 영화 보는 것 이렇게 우리가 꼬릿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혼자 영화 보다를 보기. 이 두 개가 다 우리나라 말에서 영화 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명사로 만든 꼬릿말들이거든요. 영어는 더 간단합니다. Watch a movie alone. 그래서 영화를 봐요. 어떻게 봐요? 혼자 봐요. 여기다가 우리가 watching 넣어주면 이게 우리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 watching 혼자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watching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하나의 명사로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필요한 자리 넣어주는 거예요. I like what? I like pizza. 그죠? I like baseball. 그죠? I like games. I like money. I like what? Watching a movie alone. 네, 이렇게요. 그러면 watching a movie alone이 pizza, baseball, games, money라고 하는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 무슨 문장이든 좋으니까 뭐 I love I go to school 이렇게 문장을 만든 다음에요. 동사는 필요 없어요. 지워버려요. 주어는 필요 없어요.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 ing만 붙여주면 얘가 이제 하나의 그냥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쓰듯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ke라고 하는 친구를 쓴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주어를 I로 한 다음에 현재형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I make 뭘까요? I make a toy. 그 다음에 with my friend. 그죠? Every day. 다 붙여주고 싶은 거 다 붙여줘요. 그 다음에 I를 없앱니다. 그리고 make를 making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make와 관련된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장난감 만들기, 친구랑 매일, 그죠? It's fun 이렇게요. 재밌다. 매일매일 친구랑 장난감을 만드는 것, 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y hobby is 내 취미는 뭐다?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도 있고요. 명사 쓰듯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어의 이 동사 뒤의 순서를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give I give him money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지우고 giving him money 그에게 돈을 주는 것. 와, 명사가 완성이 됐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그냥 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쓰는 거예요. listening to music 마찬가지입니다. I listen to music이라고 하죠. 그럼 listen, I를 지우고 listen에다가 ing을 붙이면 음악을 듣는다 해서 음악을 듣는 것, 거기 음악 듣기.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행동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 자리에 오면 반드시 우리가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이걸 많이 여러분들이 틀려요. 얘는 주인공 자리에 왔을 때는 셀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행동을 어떻게 세?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대부분 다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네, 전치사 뒤에도 우리가 넣을 수 있죠. She is poor. 그녀는 poor는 가난하다도 되지만 실력이나 이런 게 형편없다. 형편없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형편없다. 어떤 행동에 형편이 없냐면 at swimming. 수영하기에 형편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 Billy, 그죠? I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I를 지운 다음에 playing the guitar 하면 얘가 명사가 됐죠? 그죠? 기타 치기. 이걸 우리가 전치사 뒤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I practice hard. 난 열심히 연습한다. For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치는 것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영어다운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쓸 때는 I practice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Billy is horrible at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죠. horrible 하면 끔찍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빌리는 기타 치는 것에 끔찍하다. 즉 빌리는 기타를 끔찍이도 못 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행동에 라고 할 때 이 at이라는 전치사를 꺼냈죠.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명사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명사를 똑같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at playing the guitar가 at school 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at 뒤에 school이라는 단어 명사를 붙이느냐, at 뒤에 playing the guitar라는 덩어리 명사를 붙이느냐. 예, 어차피 명사는 하나만 들어간 겁니다. playing the guitar.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더 기타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얘는 playing의 부속품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playing의 쫄따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혼자서 따로 명사라고 취급이 안 돼요.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모든 영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덩어리 지어지면 하나로 취급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정말 쉬워집니다. 영어가. 한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했죠.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벼룩시장에 가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 안 하고 중요한 것만 쏙쏙 집어 드릴게요. 자, let's go to the flea market. 자, flea는 실제로 영어로도 그 곤충 벼룩입니다. 아시겠죠? 그 해충 벼룩이에요. 그래서 벼룩시장. 왜 벼룩시장일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언제나 늘 열려있는 게 아니라 벼룩처럼 여기 열렸다가 뛰어서 저기서 열리고 뛰어서 저기서 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벼룩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Riverside Park Flea Market every Saturday. 그죠? Every Saturday라고 했으니까 매주 토요일이고요. 10 to 16 했으니까 10시부터 16시까지. 그다음에 Friday, May 25th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해보니까 Tomorrow, 내일 My sister and I, 내 여동생이랑 내가 will sell, 팔 것이다. things라고 하면 things는 그냥 정해지지 않은 물건 여러 개를 그냥 things라고 하거든요. 뭔지 몰라요. 이 things는 나중에 가면 물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things are difficult 이렇게 얘기하면 물건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이것저것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things가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근데 어디서 팔 거냐면 at the flea market에서 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미래의 계획, 미래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We found. 자, 파는 건 미래인데요. 발견한 건 과거겠죠. 그래서 we found many good items. 우리가 많은 좋은 아이템들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는지 보니까 around the house. 하우스 주변에서, 집 주변에서 발견했네요. 그래서 항상 many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a lot of나 lots of로 바꿨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신에 a lot of lots of는 many로 바꿀까 much로 바꿀까는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 lot of water 라고 했으면 many water라고 바꿀 수는 없어요.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Yeah, much water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뒤에 있는 단어를 보고 s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cleaned them. 내가 그것들을 청소했고요. And 그리고 she made their price tags. 그래서 그녀가 만들었는데 그것들의 그 아이템들의 항목들의 그 가격 꼬리표들을 만들었대요. 그죠? 그래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수에 환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태그라는 명사를 쓸 거면 우리가 이 태그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s를 지우고 어를 붙이려고 하니까 어는 붙일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대열이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는 아무거나 하나인데 대열은 그들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수로 쓸 때는 그냥 대열 쓰고 s만 안 붙이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만들 때 어법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명사 쓰는 방법을 항상 실수해요. 지훈이 요번에 많이 나왔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물건이나 사람의 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일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마인드라 그런데 영어는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영어를 쓰는 국가들은. 그래서 몇 개인지가 진짜 중요해. 몇 명인지가 중요하고. 하나면 칼같이 어를 붙여주고요. 여러 개면 s를 붙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수 표시를 꼭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격표를 만들었죠. These things. 자, 이러한 것들. 여기서 주의할 거는 these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물건들이라고 할 때 이가 얘가 지금 things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라는 의미가 this가 된다고 해도 this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this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things 때문에 그죠. 자, 이런 물건들을 are ready 준비가 되었다 for 누구를 위해 준비가 되었냐면요, new owners 새로운 주인들을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now 그래서 우후 하면서 이렇게 가죠. 자, 그럼 다음 날로 가겠네요. 자, 다음 날로 가니까 다음 날 맞나? 맞네요. Saturday, May 26th. 그래서 토요일입니다. 5월 26일. We arrived. 우리는 도착했어요. 이 arrived는요, 이동의 동사기 때문에 뒤에 절대 목적어가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도착했는가. 그러니까 항상 at이나 아니면 뭘로 나오냐면 i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in을 쓸 때는 어디냐면은 보통 도시나 국가에 도착했을 때는 in을 씁니다. 그리고 at은 우리가 지도상에 있는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a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마켓에 도착했습니다. Around 10 o'clock 10시쯤에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I put our items on the table. 자, 내가 놓았어요. 우리 아이템을 테이블 위에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put의 과거는 put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마 과거 동사 나오면 이거 문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물어보겠죠. 그죠? 얘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왜 과거죠? 얘가 현재라면 현재 동사의 특징을 만족시켜줘야겠죠. 그렇죠? 이게 근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my sister shouted. 자, 내 여동생이 소리를 질렀대요. Good items here. 좋은 아이템 여기 있어요. 그죠? 좋은 물건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people enjoyed looking at them. 자, 사람들이 즐겼는데요. 뭘 즐겼냐면 물건이나 대상을 즐긴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즐겼대요. 그들을 쳐다보는 것, 그것들을 쳐다보는 걸 즐겼대요. But they didn't buy. 하지만 그들은 사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 보는 건 좋아했는데 사지는 않았으니까 앞뒤가 반대죠. 그러니까 and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but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문제도 많이 물어봐요.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nd, but, or, so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뒤의 내용 상황을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anythi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부정어하고 같이 많이 씁니다. didn't buy anything. 그래서 어떠한 것도 사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슬프네. then, 그때 우리가 then은 그리고란 뜻도 되고 그때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때겠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니까. then, 그때 a girl came. 그래서 한 여자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I like these shoes.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발 할 때 우리가 shoes는 복수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this가 아니라 these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this를 쓰지 마라. 그래서 뜻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어 단어를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신발들이 마음에 들어요. like를 좋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But they are a little expensive. 자, 하지만 그것들은요, a little expensive. 약간 비싸네요. 조금 비싸네요. 여기서 a little 같은 경우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마치 very처럼. 우리가 very라는 부사는 다른 형용사 부사들을 꾸며주죠. 그래서 very expensive 하면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어떻게 비싸요? 그렇죠. 그럼 very와 똑같은 쓰임이지만 뜻이 다른 a little도 형용사 부사 앞에 싹 붙여주면 그 형용사 부사의 성질이 조금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A little expensive.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좀 비싸대요. 자, 흥정을 시작하겠죠. Okay, then 그렇다면 you can have a 20% discount. 자, 당신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20% 디스카운트인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 할인이라고 하는 걸 한 회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준다는 거예요. A discount라고. A 20% discount라고. I said.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횟수 개념으로 셀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he was our first customer. 자, 그녀는 뭐였냐면 우리의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Time passed.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다 time을 패스 뒤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패스는 주어가 흘러가다도 돼요. 알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we got tired. 자, 우리가 얻은 게요. 물건이 아니고 형용사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형용사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의 became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실 수 있거든요. 이 got을. 그래서 we were tired 하면 우리가 이미 피곤해 있었다는 거고요. we got tired 하면 우리가 그때 피곤해졌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느낌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영어가 훨씬 쉬워지죠. Then 그때 a woman said.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Keep trying. 자, keep 유지하세요. 근데 유지하는 게 비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trying 시도하는 행위. 그죠? 를 계속 유지하세요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keep 뒤에다가 ing를 쓰면 그 행동을 계속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eep going 계속 가, keep drinking 계속 마셔, 그 다음에 keep eating 계속 뭐해? 먹어. 그쵸? 그래서 I kept eating 나는 계속 먹었다. I kept studying 나는 계속 공부를 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뭔가 방해받지 않고 그냥 쭉 하던 행동을 이어갈 때는 keep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인 거죠. 얘가 이렇게 명사로. 그래서 하나로 그냥 외워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She had a table next to us. 자, 그녀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테이블의 주인은 아닐 거고 아마 테이블을 차지한 사람이겠죠.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I had a table. 근데 어떤 테이블이냐면 next to us. 우리 옆에 있는 그죠? 테이블이죠. 그래서 전치사 next to를 명사와 합쳐서 테이블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지금 사용을 했고요. She gave some bread to us. 그래서 그녀가 약간의 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수요동사 하면서 배웠죠. She gave 어떻게 바꾸면 되죠? She gave us some bread.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바꿔도 되겠죠. We started shouting. 그래서 되게 친절한 아주머니네요. 빵을 주셨어요. 그죠? shouting. 그래서 우리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근데 start 같은 경우는 우리가 to shout이라고 이렇게 투부정사 명사를 써도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again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Best price is here. 그래서 최고의 가격이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하면서 in the end 마침내 we sold many things.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팔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how much did we make? 얼마나 많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선 돈 얘기니까 how much 자체를 그냥 얼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Did we make? 우리가 만들었게인데 자 얼마를 만들었냐는 말은 얘네가 돈을 위조하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영어의 이 make는 없던 걸 있게 만드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를 벌었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make money가요. 우리가 원래 make money가요. 이게 우리가 돈을 만들다가 아니라 돈을 벌다예요. 그래서 얼마를 우리가 벌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in the end는 마침내라는 뜻일 때는 finally 라고 하는 이 부사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finally. 자, 그러면 이제 돈 계산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we got 우리가 얻었는데요. 얼마를 얻었냐면 24,000 won 24,000원을 벌었대요. That's great. 야, 그거 멋지다. 이렇게요. 그래서 how 자 how 다음에 이제 will이 보이면 여기가 끊어야겠죠. Will we use? 항상 의문문은 이렇게 의문사 뒤에를 끊어주고 문장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얼마 그 다음에 will이 먼저 나와야겠죠. 주어가 아니라 묻는 말이니까 얼마를 will we use 할까? 우리가 뭐 할까? 사용할까? This money 얼마가 아니라 미안해요. 어떻게네요. 미안해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까? 이 돈을 이라고 물어봤어요. First 먼저 we will save 우리는 저축을 할 거야. 근데 얼마를 저축할 거냐면
half를 저축할 거래요. half는 2분의 1이죠. 절반. 근데 무엇의 2분의 1이냐면 그 돈의 2분의 1을,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의 절반을. 우리가 저축할 건 그 돈 전체가 아니고요. 그 돈의 뭐죠? 절반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저축할 건 절반이니까 절반을 먼저 꺼내줍니다. save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반이 얼마의 절반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of 무엇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 거죠.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Then 그 후에 we will donate. 자, 우리는 기부할 것이다. 그죠? 자,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20%. 아까 우리가 절반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저축할 건 20%예요. 근데 무엇의 20%냐면 그 돈의 20%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the rest라고 나왔네요. rest는 쉼 아니에요, 선생님? rest는요. the rest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어진 어떤 물건이 있는 상황에서 the rest라고 하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가 된 건 우리가 추측하기가 쉽죠. 왜냐면 쉼이라고 하는 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하고 남은 시간에 하는 게 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rest의 그런 성격을 나머지라는 뜻으로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절반 빼고 2분의 1에서 20%를 기부할 거고, 누굴 위해 기부할 거죠? Hungry children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fter that, 그것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that이라는 건 앞에서 donate 이거는 이제 그냥 보기만 하세요. donate 20% of the rest for hungry children이라는 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시 꼭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명사나 사람, 아까 우리가 뭐 사물이나 사람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실이나 행동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e will go shopping. 우리는 갈 건데 쇼핑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됐죠. 절대로 go to shopping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go 뒤에 자꾸 to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go는 to를 붙이면 to 뒤에는 반드시 목적지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shopping은 장소예요. shopping은 행위죠. 그때는 우리가 그냥 go shopping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go 뒤에 to를, 그러니까 go 뒤에 to를 계속 붙여주는 건 좋은데 잘 보고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행가다. go to a trip.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go to a trip. trip이 목적지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행가다라고 할 때 take a trip이라고 얘기합니다. take a trip. 여행을 내가, 여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내가 take, 이 기회를 촥 잡는 거야. take a trip. 알겠죠? 아니면은 go on a trip.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o 뒤에는 무조건 to가 붙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 장소가 나올 때만 to가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축하고 나머지는 쇼핑하러 간대요. 좋겠다. 자, maybe, 아마도. 이 maybe는 우리가 부사죠. 문장의 느낌을 더해주는 부사죠. Maybe we will buy. 우리는 살 거예요. things, 물건들을 어디에서 살 거냐면 at the flea market. 그래서 얘네 벼룩시장에서 살 거래요. at low prices. 낮은 가격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라고 할 때는 with나 on이나 in을 쓰는 게 아니라 as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가격이라는 건 딱 하나의 정해진 그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9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수많은 시간 중에 딱 정해져 있는 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얘기할 때 at 9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도 0원부터 뭐 수백만 원까지 수많은 가격들 중에 딱 정해진 하나의 가격이 있죠. 그런 정해진 하나의 수치를 얘기할 때는 항상 a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0km의 속도로 얘기할 때도 at 이렇게 쓰는 거예요. at 90 kilometers per hour. 그래서 시속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얘도 똑같이 글이 지금 서론 뒤에 서론 뒤에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서론, 그죠? 여기는 우리가 준비 과정 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판매 초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겠죠. 첫 번째 손님 맞았던 거. 그쵸? 첫 손님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4번부터 시간이 흘러서 힘들었는데 아주머니의 그 도움으로 끝까지 물건을 많이 팔았던 이제 끝부분 이렇게 되겠죠. 끝부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저 토탈 머니 하면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죠? 결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론을 제외하고 첫 손님, 그 다음에 힘들었지만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한 거,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과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가져오세요.